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의회 4차 경기 부양책 추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정치적 요소도 있지만 6월 1일까지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4차 경기 부양책 추진이 있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조보다 더 큰 부양책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디즈니랜드는 계속 폐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추가 연장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들이 파업했죠. 대략 내용으로는 같은 직원이 양성이 걸려가지고 출근하기 무섭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흥국들도 마찬가지로 채권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슬슬 보이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쿠오모 주지사라고 좀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현황이 이렇고 우리 이렇게 준비 중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네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7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대충 팀스라는 거를 쓰시는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전에 스카이프나 그런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팀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팀 멤버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그룹을 형성하면 언제든지 화상 통화라든지 그러한 자료 PT라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으로 업무가 진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알림이라든지 일정, 추가적으로 뭐 단순한 1대1 대화, 통화, 또 앱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서 엄청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오피스 365로 해가지고 핸드폰에 설치를 한다면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참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게 괜찮은 게 아웃룩이랑 또 일정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차세대로 그게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어플에서도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랑 밖에서 일하시는 자택근무 때문에 사용률이 엄청 올라갔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즘 보시면 수당이 좀 많이 문제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보시면 다들 이슈가 됐잖아요. 이런 돈을 주겠다. 뭐 돈, 조 단위로 풀겠다. 그리고 지금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네 번째 레포트를 내서 저희들도 그 지식을 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보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내용도 고수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의 추천서가 아닌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역사적으로 최악의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 사태로 인한 미국의 피해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이 사태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다시 메울 수 있을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피해가 예상으로 대략 4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피해이고 복구되지 못한다면 길고 큰 절망에 빠질 거랍니다. 비록 각국 정부들이 대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이번 예상으로는 단지 소량의 피해만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가별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피해 복구 상황에 따라 미래 성장률이 달라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안정적인 미국조차 수많은 악조건, 금리 부채, 국채 금값 등 속에 피해를 메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이 레포트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첫 번째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피해, 두 번째는 회사들이 공유한 정보, 매출 등등, 그리고 세 번째로 분야별로 미국 시장이 입은 대략적인 피해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기적으로 이 피해 금액을 업데이트할 거랍니다. 만약 후속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4조 달러의 금액은 결과적으로 미국 GDP의 6%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에서 제일 심각한 피해 상황일 것으로 예상하고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할 수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하락이 된다면 먼저 회사들의 재무상 매출과 현금량의 직격탄을 맞게 된답니다. 결국 회사들이 빚으로 메꿀 거고 결국에는 회사 부채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회사들의 소비 4% 하락, 주주 환원 정책 3% 하락, 고용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 표는 현재까지 하락의 피해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입니다. 만약 소비가 급감할 경우에 6% 정도 성장률이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GDP는 미국의 전체 평균으로 본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대략 2배 정도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19년도 대비 분기별 차이인데요. 이 Q1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 성장에 대한 영향이고요.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회사들은 아예 자신들의 현금 보유량이 제로가 되거나 재무제표상 투입되는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겁니다. 부채자들은 또 새로운 부채를 찾아볼 것이고 이로 인한 파산 신청 또한 많아질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이나 레스토랑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아래 표가 예상한 분야별 손실입니다. 10억 달러 단위이고요. 즉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회사들은 계속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할 거라고 합니다. 이 차트는 회사들의 지출 감소인데 평균적으로 소비와 부동산 시장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볼 때 둘이 급감할 예정으로 가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빨간색이 이까지는 줄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고용률 하락 자체는 미국 전체에 더 큰 소비 하락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테이블 자체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과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채는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재무제표 또한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은행들은 똑똑해졌고 안정적인 자본 상태를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 피해가 계속되고 정책들이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못한다면 은행들은 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밑에가 연도고요. 이제 요구 조건의 선입니다. 근데 상당히 상회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2008년과 같은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은 적지만 뭐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는 채무자들이 추가적인 채무를 받도록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까지는 2008년만큼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미국 회사들의 부채율이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적은 곳이 브리지워터라는 곳인데 보시면 2008년도에 9.4 위기였죠. 그때도 2009년에 2%, 2012년에 44.8%를 얻어냈습니다. 투자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보면 5줄을 요약하자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 2008년과 같은 금융시장 디폴트는 없겠지만 부채율은 늘어난다. 고용 소비 저하는 나타날 거고 크게 나타난다. 또 모든 회사가 현금 보유를 해야 되고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율도 완전 널뛰기 중이죠. 뭐 V자를 그리고 있네요. 내려갔다가 또 30일에는 내려갔다가 또 아침 눈 뜨자마자 치솟았다가 또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달러가 많이 귀한가 봅니다. 3월 27일 즉 30일까지는 달러 지수가 98.4였는데 98.3까지 갔다가 다시 또 99까지 올라오고 있죠. 달러가. 사람들이 또 달러를 찾기 시작했네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환율에서 보셨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V자 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솔직히 막 정보 찾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신 찾아드리는 것도 있고 뭐 정보도 공유할 겸 봐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돌아가는 걸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영상은 오늘까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